심리학,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얼굴은 미소로 환해지는 반면 어떤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은 이러한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그럼 매혹적인 심리학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학습과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행동주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식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도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B.F. 스키너의 쥐와 비둘기를 이용한 실험은 강화를 통한 조건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키너는 행동 형성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동주의가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정신과정에 초점을 맞춘 인지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동주의가 무엇에 관한 것이라면 인지심리학은 왜, 그리고 어떻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지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저장하고 검색하는지 연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자신감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총체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식물을 상상해 보세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우리가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동기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우리의 동기를 잘 보여줍니다.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는 공감과 개인의 성장에 중점을 둡니다. 치료는 자기 탐구와 수용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천성대 양육, 우리 존재의 실타래 풀기. 이 주제는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산물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성은 우리의 유전적 유산을 말합니다. 양육은 환경적 영향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케이크를 굽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는 레시피이고 환경은 굽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 유전자는 레시피이고 환경은 굽는 과정입니다. 레시피가 아무리 좋아도 굽는 과정이 잘못되면 케이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천성과 양육은 상호작용하여 우리를 형성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우리의 성격, 능력,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능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 소질이 있지만 환경적 자극이 부족하면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 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두 가지 영향 모두를 인식하면 더 효과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도와줍니다. 감정의 다양한 얼굴, 기쁨에서 슬픔까지. 감정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세상을 물들이고 상호작용을 형성합니다. 친구와의 웃음, 가족과의 포옹,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감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감정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복잡한 반응입니다. 결혼식에서의 기쁨, 장례식에서의 슬픔, 놀라운 소식에 대한 놀라움 등 우리의 감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이러한 감정은 진화적 기능을 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며 우리의 생존을 돕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고 기쁨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친구와의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과의 행복한 순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이해하면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심리학자와의 대화는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리적 변화를 인식하면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고 깊은 숨을 쉬며 진정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안내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감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은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사회적 테피스트리,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연결되는 방식. 인간은 연결과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의미를 찾고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회심리학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콘서트에 참석하여 군중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이며 우리는 집단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느낍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조와 집단역학과 같은 현상을 연구합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가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사회적 역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어떻게 행동이 변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인간 행동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사회적 역할과 집단 역학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심리적 장애 탐구. 심리적 장애는 생각과 행동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상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심리적 장애는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해칩니다.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치료와 약물 치료는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심리학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심리학은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응용됩니다. 마케팅은 심리적 원리를 사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심리학은 동기부여와 생산성을 높입니다. 심리학을 이해하면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인식과 공감은 행복을 증진합니다. 심리학은 일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학의 영원한 매력, 끝없는 탐험. 우리는 이제 막 심리학의 표면을 긁적였을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세요. 심리학적 탐험의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잠재력을 탐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자신을 아는 것은 자기 인식의 힘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동기를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본질입니다. 자기 인식은 완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잘 알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욱 만족스러운 삶으로 안내합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인식이 없으면 길을 잃거나 정체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기 인식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할 때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는 높지만 근무 시간이 긴 일자리를 제한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기 인식은 이 직업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자기 인식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할 때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압도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감정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을 때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기 인식은 스트레스의 근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없으면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덧없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욱 튼튼한 유대감 형성 관계에서의 자기 인식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비판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관점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인식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 자기 인식의 과학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 수많은 연구에서 자기 인식의 이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직장과 개인 생활에서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리더십이 뛰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 인식이 높은 행복감과 웰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역경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분, 자기인식 함양, 실용적인 팁과 기법. 자기인식을 높이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기인식을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이란 판단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는 자기 인식을 위한 또 다른 유용한 도구입니다. 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고 더 나은 자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으면 패턴을 파악하고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8번째 부분, 장애물 극복 사각지대 직시하기.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인식의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의 사각지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발전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의 피드백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데 매우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의견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해줍니다. 듣기 어렵더라도 피드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편안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다른 관점에 노출되고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9번째 부분, 결론, 자기 발견의 여정 포용하기. 자기 인식은 평생에 걸친 추구입니다. 더 큰 성취, 더 강력한 관계,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자기 인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열고 감정을 다스리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발견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의 행동, 생각, 그리고 꿈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불꽃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동기부여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목적 없이 떠돌게 됩니다. 삶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뚜렷한 방향 없이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동기부여를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강력한 엔진은 삶이라는 여정의 구불구불한 길을 목적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엔진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동기부여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기부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작동하기 위해 연료가 필요하듯 우리의 동기부여 또한 끊임없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꽃을 지피고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추진력을 활용하고 주변 세상에서 영감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감은 우리의 동기부여를 강화시켜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비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동기부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목표 설정은 동기부여가 넘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를 얻습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부여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무언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방향 없이 떠나는 여행은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목적 없이 헤매게 될 것이고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는 우리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만듭니다. 이 로드맵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열망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눕니다. 작은 단계들은 우리가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목표를 덜 벅차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단계를 완료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작은 성취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게다가 목표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일에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목표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는 구체적, specific, 측정 가능, measurable, 달성 가능, achievable, 관련성, relevant, 시간 제한, time bound의 약자입니다. 구체적,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고 잘 정의되어야 합니다. 살을 빼야지 와 같이 모호한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5kg을 감량해야지 와 같이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측정 가능, 우리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면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 우리의 목표는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실패와 실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관련성,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가치관, 열정, 장기적인 포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 우리는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4단계 목표 세분화하기. 스마트 목표를 설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청킹이라고 알려진 이 과정은 목표를 덜 압도적이고 더 달성 가능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는 것이 목표라면 매일 또는 매주 특정 분량의 글자 수 또는 챕터 수를 쓰는 것과 같이 더 작은 작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이정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추진력을 얻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비전 보드, 순서도 또는 간단한 할 일 목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된 목표를 봄으로써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알림은 우리를 집중력 있게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 역할을 합니다. 5단계 계획 수립 및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은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단계와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짜인 계획은 우리의 발걸음을 안내하고 방향을 유지하도록 돕는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이 로드맵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 지식 또는 기술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면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시장 조사, 자금 확보 또는 마케팅 계획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는 목표 시장을 이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케팅 계획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고객에게 다가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행동에 옮길 차례입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루는 것은 꿈의 도둑과 같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이나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필요한 자원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는 동안 온 우주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작은 발걸음이라도 꾸준히 내딛다 보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 모든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인간성을 반영하며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상, 일기 쓰기, 그리고 그룹 치료와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균형은 시소와 같아서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으면 스트레스, 갈등, 그리고 좋지 않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감정의 균형을 이루면 어려움을 더 잘 헤쳐나가고 튼튼한 관계를 쌓고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펄펄 끓는 냄비를 떠올려 보세요. 물이 끓어오르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결국 넘쳐 흐르게 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마치 냄비에서 터져 나오는 증기와 같아서 제어하지 않으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냄비가 끓어넘쳐 엉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냄비의 불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압박과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려움이나 요구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항상 메고 다니는 무거운 배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하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배낭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치고 피로해지며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심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심호흡은 심박수를 늦추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눈을 감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쉬세요. 몇 초간 유지한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통증까지 줄여주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달리기, 수영, 춤 또는 가볍게 걷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일주일 중 대부분의 날에 최소 3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운동을 목표로 하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감 시간과 책임감에 압도될 때 스트레스 수치는 급증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프로젝트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누세요. 감당하기 힘든 요청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압도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해줍니다.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전반적인 웰빙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인식,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감성지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평화로운 갈등 해결,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소식은 감성지능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지 파악하세요. 심호흡이나 휴식과 같은 자기 조절 기술을 연습하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공감 능력을 키우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성 지능을 키우는 것은 끊임없는 여정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관리는 필수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신체 건강을 돌보듯 정신적, 감정적 웰빙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아닌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순탄한 길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발전을 축하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더욱 평온하고 균형 잡힌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연결 속에서 번창하며 끈끈한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지와 기쁨, 소속감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삶에서 관계는 동반자 관계,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가져다 줍니다. 친구와 가족은 귀 기울여주고 기댈 곳이 되어주며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을 통해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직업적인 세계에서도 끈끈한 관계는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맥 형성, 협업, 효과적인 소통은 모두 동료, 고객, 상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기반합니다.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고 열린 소통은 모든 성공적인 관계의 초석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에는 언성과 비언어적 신호가 모두 포함됩니다.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목소리 톤, 몸짓 언어,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수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세요. 솔직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공유와 이해,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할 때 존중과 공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여 여러분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연습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따라가고 있으며 알겠습니다 또는 더 말씀해 주세요 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계속 말하도록 격려하세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명확한 질문을 하세요.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해를 확인하고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능력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면 연 컴패션과 이해심을 가지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지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세요. 그들의 배경, 경험, 가치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그들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함으로써 여러분은 더욱 동정심 많고 이해심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장 신뢰 구축 점진적인 과정. 신뢰는 모든 굳건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성, honesty, 그리고 진실성을 보여주는 일관된 행동을 통해 점차 쌓입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취약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세요. 이는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고 한 약속을 이행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이는 진실성과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6장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갈등은 모든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갈등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유대감을 강화할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로 상황에 접근하세요. 비난조의 말이나 인신공격은 피하세요. 대신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고 건설적으로 우려를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는 존중과 서로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타협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중간 지점을 찾더라도 양 당사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해결책을 찾으세요. 7장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주고받기. 피드백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건설적으로 주고받으면 관계를 강화하고 열린 소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때는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말보다는 특정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비난조의 말은 피하세요. 피드백은 시에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에 사상황이 아직 생생할 때 나중에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는 분노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더 생산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귀에 깊게 듣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듣기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감사하세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어떻게 성장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세요. 8장 관계 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잘 자라도록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내세요.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 화상 채팅, 직접 만남을 통해 연락하고 유대감을 유지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와 공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세요. 작은 친절과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주세요. 이는 의리를 보여주고 여러분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9장 성공적인 관계의 실제 사례.
여러분 삶에서 가장 굳건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나요? 아마도 이러한 관계는 신뢰, 존중, 열린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 신뢰,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구축된 이 유대감은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변함없는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적인 멘토-멘티 관계는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려는 willingness를 특징으로 합니다. 멘토는 구이던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멘티는 배우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 글에서 설명한 원칙들이 어떻게 굳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10장 결론.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향한 여정.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열린 소통, 적극적인 경청, 공감,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그 관계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진신체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산성이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스마트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전략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나은 기분을 느끼며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생산성 엔진을 작동시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막막하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명확한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의 노력을 안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반대로 목표가 불분명하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 설정은 우리의 뇌에 목표 달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이는 곧 행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뇌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너무 큰 목표 때문에 압도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크기 때문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입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한 번의 정상을 보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정상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큰 목표를 잡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것은 목표를 덜 부담스럽고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단계로 나누면 각 단계가 더 명확해지고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마치 김밥을 한 입 크기로 썰어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한 번에 한 입씩 먹으면 전체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각각의 작은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우리의 동기를 부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작은 성취가 쌓여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과제를 달성 가능한 이정표로 바꿔줍니다. 큰 목표도 작은 단계로 나누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습관은 일단 형성되면 최소한의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양치질이나 신발끈을 묶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 행동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위한 특정 시간을 정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유한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효과적인 시간 관리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타임복싱은 우리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물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집중력을 높이고 작업을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마감 시간을 정해놓으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시간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일을 더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소셜미디어까지 현대 사회는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분산시키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하려는 것과 같죠. 디지털 시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고 grounded 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인지력은 방해 요소를 식별하고 최소화하여 당면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모두 마감일이 다가오거나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적입니다. 마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같죠. 이러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는 습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을 작은 단계로 나누거나 현실적인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자세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산성은 단순히 도착 지점이 아닌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 그리고 개선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마치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성장 지향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소개된 심리적 전략들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생산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생산성을 향한 여정은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전략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노력한다면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자신감을 흔들기도 합니다. 실패는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패의 순간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제자리걸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종종 피하게 됩니다. 도전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피하는 것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 길은 항상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더 나아집니다. 아이들은 넘어질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의 긍정적인 면, 회복 탄력성과 끈기를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비록 유쾌하지 않지만 값진 이점을 제공합니다. 실패는 역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실패는 또한 끈기를 길러줍니다. 끈기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열정과 끈기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도하면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과 끈기를 키웁니다. 이러한 자질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느꼈던 성취감을 기억하세요. 유명인들의 실패 좌절을 딛고 스타덤에 오른 이야기들,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상당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조앤 K 롤링의 첫 번째 해리포터 책은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 부족으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9살이 될 때까지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천재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대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실패 덕분에 위대함을 이루었습니다. 실패는 그들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소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적응하고 인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듬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는 그들의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실패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기,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세요.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실패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대신 데이터로 봐야 합니다. 실패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성공을 위한 관점의 변화, 성장 마인드셋을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실패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능과 재능이 고정된 특성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 학습, 끈기를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구하고 결과보다는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자기 연민의 중요성.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 자기 비판과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우리 자신을 연민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 스트러글 하는 친구에게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회복 탄력성과 새로워진 자 아우토에스티마우로 좌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패는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지 시스템, 구축, 혼자서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과 좌절을 헤쳐나가는 것은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우리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지 네트워크를 우리 주변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승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귀중한 관점, 정서적 지원, 그리고 소속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지지 시스템에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헤쳐나가고 반대편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행동으로 바꾸기. 다음번에는 이라는 말의 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과거에서 미래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좌절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질문은 실패를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실패를 실패의 막다른 골목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의 우회로로 바꿉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기,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원대한 포부를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발전을 의미하며 인정받을 만합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진 프로그레스를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우리는 추진력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성취로 가는 디딤돌, 실패. 인생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성공은 두려움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기 돌봄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치 떡볶이와 김밥처럼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기 돌봄은 상반되는 개념이 애인이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치 티떡볶이와 김밥처럼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티테 더 UK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쳐 쓰러지거나 고갈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쳐 쓰러지거나 고갈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돌봄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합니다. 자기 돌봄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합니다. 정원을 떠올려 보세요. 정원을 튀어올려 보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식물을 돌보고 적절한 영양분과 햇빛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식물을 돌보고 적절한 영양분과 햇빛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돌봄은 토양이 건강하고 해충이 없으며 적절하게 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돌봄은 토양이 건강하고 해충이 없으며 적절하게 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성공하라는 메시지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피파리 성공하라는 메시지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추구는 고갈과 창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추구는 고갈과 창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장기적인 게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장기적인 게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좌절이 과정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인식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좌절이 과정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인식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사고방식의 전환과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치 장독대에 김치를 담그듯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오랫동안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작고 달성 가능한 단계에 집중하세요. 더 큰 목표를 더 작은 이정표로 세분화하십시오. 효과적인 시간 관리 기술은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옳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같아서 꾸준히 관리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우리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하면 번아웃과 생산성 저하 위험이 있습니다. 펑크 난 타이어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가 번창하는 능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됩니다. 자기 돌봄은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이 중요합니다. 마치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평화와 활력을 되찾는 순간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 영혼을 살찌우는 일상적인 의식을 확립하세요. 다양한 자기 돌봄 방법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자기 돌봄은 매우 개인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내일은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탈 것과 같습니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처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건강한 음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십시오.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매일 밤 7,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십시오. 감정적인 자기 돌봄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치 마음속에 짐을 풀어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십시오. 일기를 쓰면 생각을 표현하고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점을 바꾸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다주고 열정을 불어넣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감정적인 양육은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를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김치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자기 돌봄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속감과 인정을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중요한 관계를 우선시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룹에 가입하면 더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옹기를 만들 때 흙을 계속 다듬어야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도전하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독서는 지식을 넓히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풍요롭고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으십시오. 여행을 가거나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끊임없는 학습은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고 몰입하게 유지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기 돌봄은 성취감 있는 삶에 상호 연결된 요소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면서 자신을 돌볼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웰빙을 우선시하면서 꾸준한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정에서 기쁨을 찾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음과 몸,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자기 돌봄을 일상생활의 큐리 류레테 쿠다사이, 여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성장과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